반대시 외곽 방면 따라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가는 길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대로 동래 방면 살펴보며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구간 신호대기 2번 정도 예상해 주셔야겠고요. 마주오는 충렬대로 동래교차로에서 내성닿기까지 지체 흐름 살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위로 하만 2터널 부근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 순천 방향 위로는 하만 2터널 120km 부근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해제 2지선 서부산 방향 위로는 냉정분기점에서 감정 가는 길 가드레일 복구 작업 진행되고 있고요. 남해제 1지선 산인 방면 위로는 동마산 나들목에서 내서분기점까지 원활합니다. 지금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오늘은요 국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예. 네, 이번 주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예. 먼저 이번 희생자 중에 외국인도 많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생된 외국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분들인지 분포를 좀 살펴주시죠. 예, 이번 사고로 156명이 숨졌고, 33명의 중상자를 포함해서 부상자가 157명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이란 사람이 5명, 중국 사람이 4명, 러시아 사람이 4명, 미국과 일본 사람이 각각 2명, 그리고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사람이 각각 1명으로 모두 26명의 외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외국인 희생자의 국적도 다양하고요. 네, 네. 부상자도 외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부상자들의 국적에 관해서는 저도 보도를 접하지 못했는데요. 네, 사망자의 한 16% 정도가 외국인인 것에 그렇게 비추어 보면 아마도 부상자 가운데서도 비슷한 비율로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외교부는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1대1로 배치해서 지원하고 또 유가족들의 입국 그리고 또 장례 절차를 돕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공관에도 또 이 안타까운 사실을 통보하고 또 서한을 통해서도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가 좀 갑작스럽긴 했어요. 워낙. 네네. 하지만 또 한국이 외국 분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좀 안전한 국가로 많이 알려져 네네, 맞습니다.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더욱 또 국제사회의 충격도 그리고 네네. 반응도 좀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예, 지난달 사실은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한미 간의 공중 방어 연합 훈련인 그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네. 사실은 분단된 남북한의 이 일상화된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는 해외 여행객들이나 외국인이 활동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국가로 국제사회는 늘 우리나라를 꼽아왔기 때문에 네. 이번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우리 못지않게 음.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고 또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희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한국에 유학 와 있거나 아니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잠시 여행 왔다가 이번 참사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국제사회가 더 안타까운 애도를 함께하는 이유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희생자들이 발생한 국가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온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금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요즘은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돼서 온라인 SNS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각국의 정상들도 SNS로 네, 추모와 네, 애도의 네. 표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의 그 주요 우방국들뿐만이 아니라 뭐 일일이 셀 수 없이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애도와 추모의 표시를
한국 정부에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애경사가 있을 때 국가 간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서로 축하하고 슬픔을 함께 하면서 이것이 국가 외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국가 그 개인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네. 최근에는 이런 정부 간의 이 공식적인 통로 이외에도 정부의 수장이나 관련된 관료들이 이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사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도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애도와 추모글을 올리는 그 해외 정부 관계자가 유독 많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해리슨 부통령, 그리고 한국의 사위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혹은 메릴랜드 주지사 등 많은 미국의 관료들이 애도와 추모의 글과 함께 우방으로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새로 취임한 영국의 수낙 총리, 네. 그리고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숄츠 독일 대통령, 트루도 캐나다 총리, 또 많은 정상들이 트위터에 한국의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뜻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시다 일본 수상, 시진핑 중국 주석과 더불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대주고 있다고 물론 사실과는 좀 다르지만 그런 네. 경고를 했던 것으로 보도됐던 블라디미르 우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네. 예, 푸틴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통로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조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유명인이나 종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개인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슬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번 참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삐딱하게 표현한 국가도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국의 국민이 제일 많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뭐 좋은 얘기는 아니고 또 그 나라하고 이 관계도 생각하면 이 방송에서 국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게 뭐 네.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그래서 생각을 말씀 안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자국민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숨져서 네. 속상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어쨌든 이 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1일에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현장 관리 부실로 참사가 일어났고 네.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부상자 문제와 상황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좀 도를 넘는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언급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을 했고 해당국 외교부도 그것이 사실은 자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의도치 않게 보도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다고 우리 외교부가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나라가 그렇게 조금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날선 비판을 한 거는 최근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의 히잡 착용과 관련된 그 반정부 시위에 상당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면서 네.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 정부도 인권 문제의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좀 대가품하는 음. 차원이 아니었겠나, 뭐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가 간의 어떤 소통이나 관계도 사실은 개인들 간의 관계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에게 나쁘게 대하면 자신도 또 나쁘게 대접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 나라에게 유감을 표명할 상황일 때는 국제 규범과 보편적인 가치에 충분히 근거해서 충분히 명분이 있도록 해서 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외교적인 의전과 의례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내정 간섭에 오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는 그런 또 지혜가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이에는 이라는 그런 교리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니었나, 네. 되갚아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국가들마다 형편이 그렇죠. 뭐 이렇게 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외교 관계를 개인 관계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교나 개인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관계를 따지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교 관계에 좀 더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개인 간의 관계, 인간관계도 잘 지혜롭게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크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교나 국가의 행동이라는 것이 정부의 이름, 국가의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개인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 관계자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국가적으로 어떤 전 국민적으로 커다란 어떤 이슈가 되고 어려움이나 슬픔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들 간의 어떤 사적인 그런 소통도 정부 간의 공식적인 소통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죠. 민간 외교라고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도 이번 일 때문에 일로 인해서 인해서. 그 외국 친구들로부터 한국인과 슬픔을 함께 한다고 위로 문자를 사실은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저의 친근감과 고마움이 커지는 거, 이거는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국 친구가 있는 국가에 어떤 큰 재난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안부도 전할 겸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민간 수준의 외교인 거고 외교라는 게 사실은 외교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다양한 수준의 친밀한 교류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혹시라도 정부 간에 다소 껄끄러운 일이 발생해도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바로 이런 민간 수준의 다양한 채널의 교류가 이렇게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과 마찬가지로 외교도 사실 상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 해주면 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쉽게 맞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동의대학교 김태한 교수와 함께한 국제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